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경남 통영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기록입니다. 이 방송은 실화 사건을 기록하여 라디오식 다큐멘터리로 전해드립니다. 당시 이곳은 5명의 청년이 숙소로 사용하던 공간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낯선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조건은 저렴했고, 풀옵션에 가까운 내부는 마치 오래전 주인이 갑자기 떠난 듯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저 생활의 흔적이라 생각하며 청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공간은 이미 과거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는 25평 남짓, 방 3개와 베란다가 양쪽으로 달린 구조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살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였죠. 그러나 집을 처음 둘러본 순간부터 묘한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방마다 붙어있던 부적, 세탁기 뒤에 숨겨진 낡은 나무판, 신발장 속에 남겨진 구두와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까지 모두 어제까지 누군가 살다 나온 듯한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은 이사를 서두르느라 대충 치우고 넘겼지만 그날 밤부터 이 집의 진짜 얼굴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은 지독히도 습했습니다. 통영 바닷바람은 눅눅하게 벽지를 스며들게 했고 곰팡이 냄새는 베란다 틈새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은 고단한 몸을 눕히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새벽 2시쯤 갑자기 인터폰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랐겠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3번 반복된 그 소리는 귀에 대면 잡음처럼 끊기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잔향만 남겼습니다. 장난이라기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고 청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전등이 스스로 꺼졌다 켜졌고 거실 불빛도 간헐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배선 문제라 여겼지만 순간순간 드러나는 온도 변화와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은 단순 고장이라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 청년은 새벽녘의 욕실 거울에서 낯선 손자국을 발견했는데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문지른 듯 희뿌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못한 채 손을 떼었고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한 청년은 자다 가위에 눌렸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귀에 대고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왜 왔냐는 날선 사투리 억양이었죠.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자던 동료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겨우 몸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손목에는 누군가 움켜쥔 듯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흔적이었고 그날 이후 청년들은 혼자 잠드는 것을 피하며 모여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란다 쪽 창문에는 밤마다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짧은 머리에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었죠. 청년들은 처음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에서 동시에 같은 형상을 보았다고 털어놓으면서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의 서늘함은 똑같이 기억됐고 그 시선은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청년들이 본 형상은 모두가 같은 특징을 말했습니다. 짧은 머리, 노란 상의, 차갑게 내려앉은 표정.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동일하게 보였다는 점이 무엇보다 섬뜩했습니다. 그 집이 품고 있는 과거가 단순히 오래된 흔적이 아님을 의미하는 듯했죠. 방마다 붙은 부적은 장식이 아니라 누군가 애써 붙여둔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여길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츠리며 긴장했습니다. 외부의 시선도 이상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밤마다 위층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적도 있었고 그 시간에도 울음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 그 울음이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뜻했죠. 이미 이 집에는 오래된 목소리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점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어쩌다 이런 공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과거 업소 여성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고 며칠 뒤 또 다른 여성이 같은 방식을 따라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본 노란 옷의 여자는 어쩌면 그 비극 속에서 미처 길을 잃은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퍼져갔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청년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스며든 무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파트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었고 그 분노와 슬픔은 살아있는 이들을 향해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마저 그 여자의 분노에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잠을 청해도 곁에 누군가 서 있는 듯했고 아침을 맞아도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점점 무겁게 변했습니다. 벽지는 늘 축축했고 베란다 창가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낡고 지저분한 집일 뿐이었지만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한 청년은 침대에 누운 채로 분명히 발치해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자 아무도 없었죠. 다만 바닥에 희미한 물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기에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들은 집안을 밝히고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진 것은 신체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아졌고 눌린 사람마다 같은 여자의 형상을 보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머리, 차갑게 젖은 듯한 얼굴,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손길은 없었지만 무게감은 명백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몸 위에 올라타 숨을 막히게 하던 존재는 그 집의 과거와 연결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쯤 되자 청년들은 이 집이 가진 비밀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문제가 있다에는 말이 돌았고 한 노인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나갔는데 아직 못 떠난 거다. 청년들은 처음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 여겼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체험은 그것을 사실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부적이 방마다 붙어있던 이유, 세탁기 뒤에 숨겨진 판에 적힌 글과 신발장에 그대로 남겨져 있던 여자 구두. 모두 떠나지 못한 누군가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치우던 청년 하나가 보일러실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발과 여성용 옷까지, 그리고 노란색 폴라티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목격된 형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 집이 왜 이렇게 싸게 내놓아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흔적은 분명히 실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여자는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한 채 그곳을 배회하는 듯 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에서 텔레비전 불빛이 스스로 켜졌다 꺼졌고
창문 너머로는 바람과 어울리지 않는 울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술로 버티며 잠을 청했지만 어느새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방문 앞에 서서 똑같이 속삭이는 꿈이었습니다. 여기 왜 왔냐? 그 목소리를 들은 뒤 모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집에 스스로가 침입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항의도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여자가 울고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도 집에 없는 날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은 그들을 더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이 없는 공간에서 울음소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실제로 그 집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결국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창문에 들이운 얼굴, 베란다에 잠시 스친 그림자, 그리고 욕실 거울에 비친 낯선 형체. 모두가 동시에 그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짧은 머리, 노란 옷, 서늘하게 굳은 얼굴. 이 정도의 일치라면 우연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단순히 환영이 아니라 분명히 그 집에 얽혀있던 한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청년들에게 숨막히는 무게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후 청년들 사이에선 매일 의식처럼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잠들기 전 방 구석마다 불을 밝히고 베란다 앞에 술잔을 놓으며 오늘은 제발 그냥 잠들게 해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집이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억울하게 묶인 영혼의 방이었기 때문이죠. 불안을 달래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누군가 곁에 서 있다는 느낌이 따라왔습니다. 침묵조차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압박이었습니다. 점차 그들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금을 넣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티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활기차게 노래를 부르고 손님을 맞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공포 속에 갇혔습니다. 두 얼굴의 삶이 계속되면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이 겪은 현상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힘을 점점 갉아먹는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방에서 홀로 잠을 청하던 순간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그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며 눈을 떴을 때 그는 분명히 한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란 옷에 짧은 머리, 그리고 웃고 있는 듯하지만 서늘한 눈빛. 그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고 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또 다른 청년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 존재는 그들 모두를 확실히 드러내며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들은 서로의 방에 몰려자기를 반복했습니다. 혼자 남아있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 베란다 유리에 스치는 손자국, 전등이 깜박이는 소리. 모두가 분명히 경험했고 그 묘사는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집은 점점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해결책은 없었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마치 갇힌 죄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심각해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밤마다 뛰는 발자국과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의 청년들은 모두 가게에 나가 있었기에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여자 소리가 났다. 그들의 말은 곧바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청년들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집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존재가 지배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중 한 명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모두 들은 무속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이의 자리를 빼앗은 공간이다. 떠나지 못한 넋이 너희를 시험하는 중이다. 무속인은 부적과 향을 건네며 가능하다면 즉시 이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당장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그 조언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집세가 아니라 이미 그 집 자체가 된 공포였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방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이번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숨이 막히고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기운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누군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점점 청년들의 일상은 무너져갔습니다. 낮에는 웃고 떠들며 손님을 맞았지만 밤이 되면 모두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쳐 잠들어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귀에 맴도는 여성의 속삭임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왜 그러나 동시에 가지 마라에는 모순된 속삭임도 겹쳐 들렸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목소리에 사로잡혀 어느 쪽이 진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중적인 속삭임은 청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며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이 집에 얽힌 사연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몇 해 전 이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이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떠난 방은 곧바로 잠겨졌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세입자가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누군가가 계약을 강행하면서 그 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에 발을 들인 것은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연이 아닌 예정된 희생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면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렸고 창문을 열면 차갑고 젖은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심지어 거실에서 한 청년이 노래를 부르자 분명히 맞춰 따라오는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노래를 멈췄고 모든 청년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가 섞여 울린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사 이야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오히려 집을 당장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미 계약했으니 마음대로 못한다의 싸늘한 목소리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의 내력을 알고도 청년들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했지만 증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단지 싸구려 계약 뒤에 숨겨진 어두운 거래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속인의 조언대로 모든 짐을 태우고 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가지와 가구를 모조리 내다 버렸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멀리서 여자의 울음 같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은 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더는 그 집에 발을 붙여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 집의 기억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청년 5명은 동시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방문 앞에 서서 묻는 꿈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가니?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목소리는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억눌린 원한과 기억이 겹쳐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끝내 그들을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청년들은 새로운 숙소로 옮겨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에 있던 한 청년은 화장실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통영의 아파트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동료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벗어났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 공간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집이 아닌 자신들에게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집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명은 각자 다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속에는 언제나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안가에서, 누군가는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또 다른 이는 낯선 방 안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형상은 늘 같았습니다. 짧은 머리, 노란 옷, 그리고 표정 없는 눈빛. 청년들은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악몽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 여자의 원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도 불길한 기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불이 꺼졌다 켜지는 현상,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문틈을 스치는 그림자. 그들은 술로 버티려 했지만 술이 깨면 다시 현실이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낙인 찍혔다.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자 모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파트를 떠났어도 그 집이 남긴 흔적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세입자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나 약한 이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결국 한 명씩 통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서울로, 누군가는 다른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그 집의 기억을 잊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명이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그 집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기억 속에서 결국 가장 또렷하게 남은 것은 낯선 여자와의 조우였습니다. 그 기억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흉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통영의 북신동 아파트에 얽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헐값에 내놓았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들 몇 달 안에 짐을 싸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은 사람들을 계속 집어삼켰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떠났지만 그 집은 여전히 통영의 한 구석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는 듯 남아있었습니다. 아범이 전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괴담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실제로 살았고 실제로 겪었으며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5 청년이 겪은 공포는 과장된 소문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통영 어딘가에 서 있고
누군가는 오늘도 그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밤의 어둠은 사람을 압박합니다. 특히 낯선 공간에서의 밤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청년들이 경험한 가위 눌림, 목소리, 형상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자의 흔적이었습니다. 기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무서움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진 흔적을 통해 사회가 놓친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은 그 집을 떠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마음과 불면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아파트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상처를 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범이 전하는 다크한 나이트메어,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공간이 품은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남겨진 원한, 그리고 무심히 들어온 사람들을 집어삼킨 기운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집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그 공포를 만든 무관심과 외면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